현인의 미지근한 긍정은 범인의 박수갈채보다 낫다. 식견이 있는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라. 뛰어난 사람의 미지근한 긍정은 평범한 사람의 박수갈채보다 낫다. 왕겨 연기를 피워 근사한 식사를 준비할 수는 없듯 평범한 사람들의 칭찬은 용기를 북돋지 않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분별력 있게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칭찬은 끝없는 만족을 준다. 현명한 안티고노스는 모든 명예를 제논에게만 돌렸고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곧 자신의 전체 학파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중의 쓸모없는 말이나 글을 통해서라도 배를 채우려고 애쓴다. 군주들조차도 자신에 대해 글을 써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들은 추한 여자들이 화가의 붓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저술가의 펜을 더 두려워한다. 탁월한 사람들도 가까이 하다 보면 빛이 바랜다. 당신의 부재로 존경을 받거나 명성을 높여라. 존재는 명성을 낮추고 부재는 명성을 높인다. 곁에 없으면 사자라는 명성을 얻던 사람도 함께하면 신음하는 산처럼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었다. 탁월한 사람들도 가까이 하다 보면 광택을 잃어간다. 정신의 본질이 아니라 겉껍질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보는 것보다 훨씬 멀리 가고 잘못은 귀로 들어왔다가 눈으로 나간다. 좋은 평판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명성을 유지한다. 불사조도 명예를 얻기 위해 부재를 이용한다. 즉, 자리를 비웠을 때 더 찾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이용해 존경을 얻으려고 한다. 새로운 것을 만족스럽게 만들어낸다면 두 배로 빛이 난다. 지혜롭되 창의력을 갖춘 사람,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 그러하다. 하지만 과연 한 채의 광기도 없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창의력이 재능 있는 사람의 몫이라면 좋은 선택은 지혜로운 사람의 몫이다. 또한 창의력은 하늘의 은혜여서 매우 드물다. 기존 것에서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때를 만난 탁월한 소수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로움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이 더해지면 두 배로 빛난다. 단 판단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새로움은 위험하다.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능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새로움은 칭찬할 만하다. 성공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모두 박수를 받을 만하다. 남들이 원할 때 가야 당신을 가장 빛낼 수 있다. 공연히 참견하지 말라. 그러면 무시당한다.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자신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에게 인색해야 한다. 보통은 남들이 원할 때 가야 제대로 환영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남이 부르지 않을 때는 절대 가지 말고 요청을 받을 때만 가라.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실패하면 모두의 미움을 받고 잘 되더라도 감사의 말을 듣지 못한다. 그리고 공연히 참견하는 사람은 경멸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뻔뻔하게 참견하면 혼란에 빠진다. 남들의 불행을 보며 지나치게 용기를 잃어선 안 된다. 타인의 불행 때문에 죽지는 말라.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또 그들이 불행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길 바라며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리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은 불행을 함께 해줄 누군가를 찾는다. 그러면 그들이 행복할 때는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불행한 지금은 손을 내민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위험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 누군가가 은혜 베푸는 것을 전부 호의로 받아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혹은 전폭적으로 신세 지지는 말라. 그렇게 하면 모두의 노예가 된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행운을 타고났다. 전자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 후자는 그것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자유는 선물보다 소중하다. 선물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당신이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더 기뻐해야 한다. 권력의 가장 좋은 점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은혜를 베푸는 것을 전부 호의로 받아서는 안 된다. 대부분은 신세를 지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계략이기 때문이다. 관객은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 결코 정념에 이끌려 행동하지 말라. 그렇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다. 제정신이 아닐 때는 자신을 위해 행동할 수가 없고 정념은 늘 이성을 쫓아낸다. 따라서 이런 때는 정념에 흔들리지 않은 신중한 제3자를 대신 내세워야 한다. 관객은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 정념에 이끌리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신중하게 몸을 사려야 한다. 피가 끓어오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머지않아 모든 게 피투성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오랜 혼란을 겪고 험담까지 듣게 될 것이다. 항상 통하는 정확한 법칙이란 없다. 상황에 순응하라. 통치든 생각이든 모든 일은 상황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가 오면 시도해야 한다. 기회와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미덕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면 정해진 보편적인 삶의 원칙만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또 뭔가를 마음먹을 때도 정확한 법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오늘 무시하고 버린 물을 내일 마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말이 안 될 정도로 무례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망상에 가깝게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맞춰져야 하고 그 반대가 되면 안 된다고 우긴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의 북극성임을 알고 있다.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면 명예가 실추된다. 인간의 가장 큰 불명예. 사람은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면 명예가 실추된다. 즉,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면 더는 신성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가벼운 모습은 명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신중한 사람이 인간 이상으로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솔한 사람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 이보다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함도 없는데 경솔함은 진지함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경솔한 사람은 내실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신중해져야만 하지만 이런 사람은 오히려 더 경솔해진다. 이런 흠을 가진 사람은 아주 많고 그것은 대단히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사랑과 존경은 함께 모이기 힘들다. 존경과 사랑을 함께 받는 건 행운이다. 하지만 계속 존경을 받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사랑은 증오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사랑과 존경은 함께 모이기 힘들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너무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사랑하면 친숙해지고 그럴수록 점점 존경을 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적인 사랑보다는 존경이 담긴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런 사랑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이다.